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봐야 될지 첫 번째 상황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차 상황실로 함께 하시죠. 2030년도에는 내연 기관차가 없을 것이다. 저희가 통틀어서 말씀드렸는데 제네시스가 이제 2030년부터는 수소, 배터리 전기차만 출시하겠다라고 말을 한 상황이에요. 오늘 발표된 내용부터 점검을 해볼까요? 이게 이제 어제 사실은 발표가 됐고요. 네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기사화가 됐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도 발표를 하고 내용을 보면 일단 2025년부터는 제네시스 라인에서는 전기차 이제 여기 전기차는 수소차도 포함되어 있는 수소 전기차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모델만 출시를 한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고요. 2030년에는 이제 생산 판매 모두 전기차만 한다. 그전 2025년부터 30년 사이에는 일부 모델은 이제 내연기관차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 제네시스에서만 총 8개의 그 전기차 모델을 출시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차는 그러면 현대차 안에 브랜드니까 이너 브랜드니까 제네시스 같은 경우 고급 라인이고 네. 일반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40년까지 전 제품을 전기차로 바꾸는 10년 정도 더 있다 바꾸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웠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전기차 점유율을 한 6.6%까지 달성하는 걸로 기아차는 이제 오히려 상대적으로 트럭이라든지 이런 그런 카니발 같은 그런 차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완전히 전기차로 돌아서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점유율을 좀 높여서 일부 모델, 승용차 모델 위주로 해서 전기차를 좀 늘려나가는 승용이랑 RV 쪽에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을 취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전기차, 수소차 이야기는 해외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그 리드도 필요하지만 국내에서는 현대차, 기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부품사들의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수소,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을 이들이 이끌고 있는데 하지만 정작 이 주인공들은 주가가 많이 못 갔습니다. 보면 기아는 외국인보다는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사들이고 있고 현대도 수급이 나아지고 있는데 이 반도체 칩 공급난 이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주가가? 여전히 그 문제가 남아 있는 문제고요. 네. 지금 이 반도체 부족, 그다음에 부품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완제품이 생산이 딜레이되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의 반도체도 좀 전망을 안 좋게 봤던 이유도 그런 이제 여러 부품들이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반도체 수요가 감소할 거라는 그런 예상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 이제 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부품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한두 부품만 없어도 사실은 만들 수가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한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급 이슈 때문에 사실은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판매 부족 자체도 미국에서 지금 판매는 호조세를 이루고 있는데 더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죠. 이제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거고 결국에 이제 생산을 더 많이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되면 사실은 지금 더 잘 팔리겠죠. 지금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딜러들한테 인센티브를 안 주고도 팔아도 잘 팔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한 대를 팔고 나서 마진은 훨씬 더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각보다 실적은 판매량 감소 이런 거 나왔지만 생각보다 실적은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은 현재 이렇게 보면 차가 많이 팔렸냐,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어떠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등락이 좀 움직이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연초만 하더라도 현대 기아차에 대한 기대감은 전기차 이슈로 많이 올랐죠. 애플카 관련 이슈로 많이 올랐던 부분인데 아직은 이제 전기차 관련된 밸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제네시스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고급 라인이 사실은 그 비싼 재료가 들어가는 전기차를 만들어도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급 라인부터 점점 어떻게 보면 전기차를 좀 확대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현대차를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경기 민감주 계열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네. 조만간에 이제 성장주로 평가받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성장주의 진입 초입 부분이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지금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전 길거리 다니면서 많이 보면 아이오닉 5가 되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드디어 국내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이제 택시도 이제 출시된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여러 이제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은 좀 더 다른 모습 그리고 지금 여전히 소프트웨어 이런 쪽도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완벽하게 따라가기는 어렵겠지만 조만간에 따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평가는 달라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와닿네요. 그동안은 현대차, 기아, 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경기 민감주 성격이 강했는데 이제는 성장주가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현대차와 기아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사실 주주분들은 이슈는 많은데 호재는 많은데 주가가 참
답답하실 거예요. 뭐 대형주가 너무 가볍게 움직여도 사실은 뭐 좀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네. 예전에 보면 사실은 미국의 시장 점유율이 현대기아 합쳐서 10% 갔을 때 최고가가 얼마였냐면 27만 원대였습니다. 그게 이제 한참 전이죠. 네. 근데 지금도 아직 27만 원이 회복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밸류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전기차 관련된 것들은. 그래서 현대차 목표가는 적어도 33만 원을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기아차는 1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의 목표 주가는 33만 원, 기아는 10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부터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슈가 담겨진 종목입니다. 이연제약이고요. 공장 증설 기대가 더해지고 있어요. mRNA 백신 연 14억 도즈 생산이 가능할까? 그로 인한 또 기대감 때문에 오늘 주가가 움직였는데 어제 뭐 인터뷰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을 이연제약 측에서 말했나요? 일단은 뭐 충주 공장을 조기에 완공 가능하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고요. 네. 원래는 이제 3월 정도에 이제 완공이 될 걸로 봤는데 내년 3월 정도에. 근데 지금 11월에 이제 케미칼 공장의 준공이 준공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단 바이오 공장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바이오 공장이고요. 바이오에서 결국에는 뭘 만드냐면 mRNA 백신의 원료로 쓰일 수 있는, 물론 그 외에 다른 이제 그 바이오 원료 의약품이 될 수도 있는 플라스미드라는 것을 생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이거가 이제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되면서 사실은 7월 달까지 주가가 굉장히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사실 5월 달에 이미 바이오 공장은 완공이 됐는데 사실 이제 완공이 돼도 준공을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바이오 케미칼과 같이 동시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이었고요. 근데 케미칼 공장이 빨리 준공이 될 것 같으니까 사실은 그러면 바이오도 빨리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 같이 준공을 하고 나서 사실은 또 CGMP 뭐 EGMP 이런 것들 이제 GMP 공장 이제 사실은 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런 것까지 이제 빨리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백신만 만드는데 mRNA 관련된 백신만 만드는데 쓴다라고 하면 연간 뭐 한 7억 2천만 도주까지 생산 가능한 원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최대로 뭐 많이 돌리면 14억 도주까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기대감이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대가 거의 완성돼 가고 있는 그런 단계, 뭐 첫 번째 단추는 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설도 호재인데 증설 시기가 당겨진다. 그러니까 조금 더 빠르게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로 해석이 되잖아요. 주가가 그래서 반응을 했고 오늘 19%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윗꼬리가 달렸어요. 갖고 계신 분들, 오늘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일단 이게 지금 뭐 조기 완공 이슈, 아까 이제 그 김정현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똑같이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 것 같고요, 시장은. 근데 단기 급등 후에 조정이 언제든지 가능한 국면이고, 사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미 이제 그런 부분들은 7월 달까지 해서 연초에 거의 다 한 6개월간 반영을 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5월부터 본격적으로 올랐죠. 여기가 이제 시점이, 여기에 올라온 시점 자체가 그 바이오 공장이 완공이 되면서 올라온 거고요. 이제 가동이 언제 될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쭉 나오다가 사실은 미뤄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좀 빠졌다가 다시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뭐 조기 완공해서 올해 안에 뭐 가동을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내년 정도에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될 때까지는 사실은 박스권을 좀 형성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전고점 부근이 한 7만 5천 원까지는 뭐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고점 7만 5천 원의 목표 주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연제약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황실 ST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mRNA 관련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저는 ST팜인데 델타형 백신 후보를 발굴했습니다. 델타 변이 표적 mRNA 백신 발굴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까요? 이게 좀 복잡한데 네. 내용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mRNA 관련된 백신의 원료, 핵심 원료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연제약의 플라스미드 전 단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핵심 원료를 만드는 거를 이제 처음 성공했다. 그게 이제 미리그램 단위였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램 단위로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일단 후보 물질 여기서 이제 그거는 기존에 얘기했던 거는 STP-2104라는 물질이었고요. 어제 이제 뭐 오늘 발표가 됐던 내용, 이제 새로운 후보 물질, 델타 변이에도 효능이 높은 후보 물질을 발굴했다라는 거는 기존의 mRNA 백신의 원료 말고 또 새로운 걸 하나 발굴을 했다.
델타 변이에 좀 더 잘 들 수 있는 것들을 발견했다라고 하고 이게 STP2130이라고 하시면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말이 좀 이제 자꾸 이렇게 붙으니까 네. ST팜의 줄임말이 STP입니다 그냥 숫자를 붙인 거고 뒤에 그래서 국산 mRNA 백신을 지금 개발 중인 원료를 개발 중인 ST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ST팜이 이걸 개발하면 이거를 또 이제 사실은 좀 플라스미드를 만드는 한미약품이 또 만들고 이걸 합쳐서 또 이제 녹십자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그런 지금 컨소시엄이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면 ST팜, 한미약품, 녹십자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12월 초까지 이제 생산량을 2배를 위해서 증설을 하겠다라고 증설 계획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그램에서 지금 그램 단위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뭐 204 애초에 나왔던 mRNA 백신의 원료 2104 같은 경우는 독성 시험을 이미 시작을 했고요. 12월 초에 이제 임상 1상이 들어갈 거고 임상 1상을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오늘 발표한 델타 변이에 유효한 그 원료 같은 경우는 독성 시험을 11월 달에 실시를 하고 네. 지금 이제 동물 실험 이런 단계로 보시면 되고 임상 1상을 이제 내년 3월에 이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이제 뭔가 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뮤 변이도 나왔다 그러고 하지만 이런 것들까지 다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mRNA가 입에 안 붙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메신저 RNA 그걸 공부했던 게 정말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mRNA 관련주들 이미 시세가 분출되고 그 고가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면은 10만 원을 절대 깨진 않는 것 같아요. ST팜이 여전히 투자 매력도 높을까요? 일단 뭐 10만 원 미치면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봤던 종목인데 문제는 지금은 이제 들어올렸고 네. 뭐 2번의 저항점이 있었죠. 최근에 한 12만 원 근처 가면 계속 무너졌었는데 요 거를 깨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12만 원을 좀 가볍게 돌파를 하면 뭐 한 15만 원까지도 충분히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여전히 이제 시간은 좀 더 걸리기 때문에 뭐 시간이 있다라는 건 결국에는 좀 지루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중간중간에 이슈가 없을 때는 좀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길게 보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mRNA 관련된 핵심된 기업이기 때문에 네. 기대감 중장기적으로는 더 좋게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15만 원까지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점점 그 밑그림의 색칠이 그려지고 있는 ST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소개해드렸을 때보다도 훨씬 더 그림이 선명화되고 있어요. ST팜 목표 주가 15만 원 제시해드렸고요.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 MLCC 때문인가요? 실리콘 음극재 때문인가요? 오늘 상승 랠리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동안 지어졌고 오늘은 급등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대주전자 재료를 둘러싼 이야기를 해주시죠. 또 보면 삼성전기랑 사마콘대에서 가장 대표적인 MLCC 기업인데 네. 그 회사들 주가 오늘 별로 안 움직이죠. 맞아요. 예, 근데 결국 이제 대주전자만 움직인다는 거는 대주전자랑 세트인 종목이 있습니다. 실리콘 나노 신소재. 나노 신소재. 네, 나노 신소재가 있습니다. 나노 신소재도 오늘 급등을 했죠. 그리고 오늘 잘 기사를 보시면 한솔케미칼이 맞아요. 실리콘 음극재 사업에 진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실리콘 음극재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부분이 그럼 수요가 늘어나니까 진출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럼 한솔도 어떻게 보면 뭐 작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진출한다라고 보면 이 시장이 커지고 있고 수요가 늘어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MLCC 관련된 매출이 사실은 대주전자 재료가 한 51% 정도 현재는 차지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전도성 페이스트라고 해서 이런 것들 MLCC를 만들 때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데 이 부분에서 여전히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2차 전지 재료가 지금 보면 뭐 사실은 16% 정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점점 이제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매출이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이게 왜 시장에 좋게 보냐면 사실은 전 세계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2~3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대주전자가 가장 품질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한솔케미칼도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뛰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오늘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뭐 대주전자 재료랑 뭐 나노 신소재가 급등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급속 충전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이게 맞아요. 꼭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주로 고급차 라인에서는 다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LG화학에서 이미 납품했던 배터리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게 이제 주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타이칸이랑
뭐 이트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 그동안에 MLCC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했는데 오늘 급등은 다른 종목들과 함께 봤을 때 실리콘 음극재 급속 충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대주전자재료가 신고가를 또 경신했거든요. 앞으로의 주가 상승 행진 지속될 수 있을지 또 이런 종목이 좋다면 실리콘 음극재 관련 다른 종목으로 시선 돌려도 괜찮을지요? 뭐 세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주전자 재료랑 네. 나노신소재는 세트로 보셔야 되고 실리콘 음극재를 쓰면 충전도 빨라지고 많이 할 수 있는데 단점이 이제 부풀어 오르는 단점이 있는데 이거를 보완해 주는 게 CNT 도전제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이걸 만드는 회사가 나노신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 가격을 지금 목표가를 정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데 네. 뭐 한 8만 원까지는 뭐 올해 안에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갖고 가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져가야 되는 대주전자 재료다.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추세가 이미 신고가 영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건 좀 어려워 보이지만요. 계속해서 홀딩할 만한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건희 차장님과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